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천사입니다. 아침에 이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한번 해 보려고 앉았습니다. 또 커피 한 잔 하면서 시작을 해 볼게요. 음 클로드 코드를 계속 이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다 끝났기 때문에 오전에 새벽이죠. 아침에 했던 그 분리 작업을 할 때는 어 오퍼스를 이용했는데 오퍼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벌써 이 정도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2 시간 43 분이 남았는데 이번 세션에서 사용 가능한 게 77%를 했기 때문에 23%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거 좀 하고 좀 쉬었다가 밥 먹고 또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시간 43 분, 9 시, 그럼 10 시, 11 시, 12 시, 12 시에 리셋이 되네요. 그럼 점심때쯤 되겠네.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제 소넷으로 지금 바꿨고요, 모델을. 그런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남아 있는 게 지금 현재 지금 뭐 글 쓰는 거랑 크론 체크하는 거랑 구글 서치 콘솔이 남았다라고 얘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인제 세션 노트에 남겨 놓은 게 이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거 글 쓰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두 번째 거가 이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두 번째 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거를 하겠다고 했더니 음 얘도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했네요. 두 번째 게 먼저 쉬우니까 두 번째 거 하고 세 번째 거 하고 그다음에 1번 첫 번째 거가 좀 작업량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터미널 가서 이거를 실행을 해라."라고 나왔어요. 그럼 터미널 가서 해야죠. 그러면 터미널을 푸티를 열고 서버를 접속을 해서 어 유튜브의 코멘트 중에서 인제 목소리가 작다고 남기신 분이 계신데 작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뭔가를 장면을 전환을 할 때는 마이크를 이제 입을 마이크 앞에 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직접적인 코딩을 해야 될 때는 타이핑을 하면서 이렇게 마우스만 하다 보니까 마이크랑 좀 멀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를 지금처럼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코딩을 하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잘 안 저 혼자서 혼잣말에 가깝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작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번 이 톤으로 막 코딩을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그러니까 강의를 목소리로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깨너머로 눈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문을 두드려야 제가 문을 열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제가 답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문을 두드려 주세요. 자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일단은 이 친구가 이걸 달라고 했잖아요. auto expired and delete notice 그러니까 부고장 서비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발인이 지나면 여기 있죠. 발인 7일 후 삭제해서 서버에서 삭제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서버에서 삭제를 해야 되니까 얘가 인제 크론 작업이 이제 스케줄링 되어 있는 거죠. 매일매일 뭔가 일정한 주기로 사람들의 DB가 그러니까 부고장이 날짜를 체크하고 그 날짜가 발인이라고 7 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계속 체크를 계속하면서 루틴으로 돌겠죠. 그러다가 7 일이 지났네?' 그럼 얘가 삭제를 하는 이런 형태가 필요한 건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 같아요. 모두 정상이라고 나오네요. 음.
그러면은 이게 정상인 거는 확인을 했으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냅두고 커밋 해 달라고 해 볼게요. 아니다. 세션 노트를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하고 커밋 해 주세요라고 해 볼게요. 이것도 했다고 할까요? 잠깐만요. 서치 콘솔 등록을 해 볼까? 자,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서치 콘솔 등록하는 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치 콘솔은 등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본인 그 서치 콘솔에 들어오셔 갖고 여기에 속성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 속성 추가가 있어요. 속성 추가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도메인하고 여기 URL 접두어가 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쓰거든요. 둘 차이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저는 그냥 여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요렇게 주소만 넣고 그다음에 계속을 눌러요. 그럼 얘가 소유권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네 사이트가 맞냐라는 거를 하는 거니까 소유권을 확인하는 방법은 파일을 다운받아 갖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HTML 태그를 요거 누르면은 태그를 넣어 갖고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태그를 문서에다가 넣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그렇죠. 본인 문서니까 본인 사이트니까 이걸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인 사이트니까 이거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은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파일질라에서 프라이빗 그 퍼블릭 여기 그러니까 웹사이트 루트 서버 루트가 아니고 웹사이트 그 프로젝트 루트에다가 다운받은 것을 이렇게 올려놓고 저는 이 방식으로 했으니까 여기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소유권이 확인됐다고 나오죠. 그럼 속성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바뀌고 이 사이트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 좌측에 사이트 맵이 있죠. 사이트 맵에 가서 사이트 맵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 이 주소였죠. 여기서 앞에 건 다 지우고 앞에 도메인 있으니까 슬래시까지 지운 다음에 여기 사이트 맵까지만 한 다음에 제출을 눌러줘요. 사이트 맵이 제출됐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가져올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뜨죠. 제출 일자는 오늘 날짜 뜨고 이렇게 빨갛게 됐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세요. 그럼 안 될 수도 있어요. 어, 바로 얘가 못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눌러요. 누르고 잘 됐는지 한번 보는 거죠. HTML 오류라고 뜨네. 어, 아 지금 제가 그 모드가 여기 점검 중 모드거든요. 점검 중 모드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접속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고 정상 운영으로 해 놓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503) 왜냐? 일단 사이트 맵 주소를 맞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걸 누르면은 사이트 맵이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뜨는 건 맞죠? 좀 이따 다시 와 볼까요? 왜 못 가져올까요? 그럼 다시 한번 지우고 여길 누르면 사이트 맵 삭제가 있어요.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등록해 볼게요. 여기 사이트 맵 곱하기란다. .xml 이렇게 주소를 넣고 다시 제출해 보겠습니다. 제출됐는데 여전히 처리 완료라고 뜨네. 됐죠?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해 볼게요. 됐습니다. 1100개나 나오네요. 1100개가 나오는 것은 여기 사이트 맵을 보면은 장례식장 정보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안 될 때는 지우고 다시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요거를 사람들이 저기에 들어와야 되니까 인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거를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요거를 정상 운영이 아닌 점검 중으로 바꿔 놓고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건 끝났어요. 이건 끝났고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또 뭘 하냐면은 보자. 어디 갔지? 웹툴에 있나? 어 구글 링크 거부라는 게 있어요. 구글 링크 거부라고 제가 해 놓은 건데 안 좋은 스팸성 사이트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DB를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면은 이거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받을 수 있어서 여기 추가도 할 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다. 관리자로 로그인 안 해도 다운을 받을 수 있군요. 제가 추가를 할 때는 여기다가 추가를 관리자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럼 이걸 다운을 받으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게 지금 100 개잖아요. 그 사이에 계속 도메인을 바꿔가면서 이런 나쁜 애들이 계속 생기지만 그래도 제가 모아 놓은 데이터베이스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여기에 구글 서치 콘솔의 링크 거부 도구로 이동하기라고 눌러 주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고 내 사이트에 연결된 링크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정보는 여기 가시면은 왜 이걸 하고 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는 생략하고 저는 이거를 등록을 해야 되니까 프리보고가 사이트가 좀 많습니다. 요거 누르고 그러면 아직 등록을 안 했으니까 여기 거부 목록을 지금 여기 좀 전에 거 이거를 다운받은 거를 등록을 해 주면은 102 개의 URL이 링크 거부가 일단은 됐어요. 이 여기에 속성에 그렇게 됐다. 여기까지 지금 저는 서치 콘솔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서치 콘솔을 등록한 다음에 다시 백을 한다고 그다음에 혹시나 모르니 약간 아니고 메인 페이지 정도는 인덱싱을 여기 한번 시켜 줍니다. 차 게시를 해 주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첫 페이지만 일단 인덱싱 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이트 맵에 등록된 게 계속 플로잉되면서 될 거니까 그거는 뭐 추가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 작업을 하면 되고요. 뭐 추가 작업이라고 하면은 사이트에 가서 사이트에 가서 중요한 페이지죠. 메인 페이지라고 보죠. 템플릿 페이지죠. 이 사이트. 그다음에 이거 서치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여기 보통은 중요한 것들은 여기에 이런 메뉴로 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문의하기 그다음에 여기 개인정보 방침 요런 것들 링크를 여기에 하나씩 넣어 주는 겁니다. 이 색인을 시켜 주는 거죠. 색인을 시켜 주면은 요렇게 색인이 됐다. 그러는 거죠. 구글이 알아서 사이트 맵이랑 요런 것들 잘 해 놓으면은 긁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어 기다리기보다는 문을 이것도 두드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글한테 "야 나 좀 해 줘. 나 좀 해 줘." 알아서 줄 세워 놨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쪼끔 부지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쪼끔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등록을 수동으로 좀 해 주면은 '쪼끔 더 빨리 되더라.'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하면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작업을 계속 해야죠. 그럼 얘한테 알려줘야죠. 난 세션 노트를 하기 전에 내가 구글 서치 콘솔까지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2 번. 즉 2 번, 3 번은 모두 완료되었네요. 세션 노트와 를 업데이트하고 세션 노트를 업데이트하고 커밋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얘가 또 다음에 뭐 굿모닝을 하든 뭘 하든 중간에 인제 이게 미완료 작 미 미완료됐다라는 것을 얘가 어 완료로 바꿔 놓는 거죠. 뭐 나중에 인제 지금 1 번인 글 작성을 인제 장내 정보 첫 글 작성에 대한 거를 완료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1 번, 2 번, 3 번을 다 한 다음에 이거를 시켜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인제 지금 2 번, 3 번이 완료하고 나서 3 번을 이제 1 번을 할 건데 1번 작업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 그냥 끊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인식을 시키 끊어서 인식을 시키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 저렇게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스타일입니다, 그냥. 네. 커밋까지 다 완료됐고 인제 다음 진행이 주제 선택과 GEO 최적화 구조를 장르에 관련된 첫 글을 작성해 주겠다고 하는데, 한번 얘가 어느 정도까지 퀄리티로 글을 작성하는지 한번 진행 한번 해 볼게요. 그 사이에 저는 샘플로 올려 놨던 테스트 글들을 다 삭제를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만들어 줄 거니까. 일단 다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고 그다음에 만들어 주는 글을 보고 한번 글을 한번 올려 볼게요. 뭐야. 씨, 나한테 또 물어보면 어떡해. 그냥 알아서 하지. 어떤 주제부터 시작할지 사용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각 세션에 텍스트를 제공하지 하고 사용자가 여기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되 우측 패널의 버튼으로 쇼코드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어 나름 고민을 많이 하네요, 일단은. 얘가 주제를 자기가 뭐 나한테 물어봐야 되네 어쩌네 하더니 자기가 정한 것 같아요. 제목은 이걸로 쓰라고 했으니까 가이드대로 한번 해 볼게요. 어 음. 한 줄 요약. 플러그는 자동으로 되니까 냅두고 한 줄 요약은 메타 디스크립션. 관리자 글 작성 페이지에서 이거를 열어라라고 되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코드 보는 게 없군요, 여기 에디터에. 음 그러면, 그러면
얘는 이걸 넣을 수 코드 자체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HTML 에디터라고 웹 에디터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거의 다행히 구글에서 상위 노출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넣으면은 아아 이게 이렇게 뜨죠. 그럼 이게 필요 없으니까 이걸 지우고 이거죠. 그럼 이거를 여기도 뭐 있네? 이거를 복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좀 불편하긴 한데 얘랑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보려고 지금 테스트 한번 하니까 제목은 뭐로 해야 되나? 카테고리는 제목 슬러그 한 줄 요약 카테고리 부고장 작성법 부고장 작성법 하고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는 부고장 작성법을 넣고 두 번째 줄에는 2026년 완벽 가이드 이렇게 놓고 썸네일 만들기를 누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이제 이거를 넣으라고 했어요. 쇼코드 정보 박스 2개 내용이 약간 뭐였죠? 부고장 작성 시 주의사항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이걸 넣으라고 했어요. 넣고 그 다음에 요거를 넣고 FAQ도 넣고 이렇게 해서 다 넣었죠. 보겠습니다. 잘 나오는지. 자, 제목 잘 나왔고 한 줄 요약도 잘 보겠습니다. 부고장은 고인의 이름 발인일 장례식장 정보를 담은 공식 애도 안내문입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빠르게 알려주려면 모바일 부고장을 작성해 카카오톡 문자로 공유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이게 한 줄 요약이에요. 부고장 작성법 완전 가이드라고 해갖고 그리고 썸네일 만든 것은 이렇게 이미지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목차 TOC는 이렇게 나왔고 부고장이란 무엇인가? 부고장에서 무엇을 적어야 하나? 부고장을 언제 보내야 하나? 부고장 모바일 부고장 작성하는 방법, 부고장 작성 시 주의사항. 제가 이제 쇼코드로 넣었던 거 2개가 이렇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FAQ 이거 버튼 들어갔고 이게 FAQ는 이렇게 들어갔네요.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 정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첫 번째 글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게 카테고리가 부고장 작성법이고, 그죠? 전체 부고장 작성법.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컨텐츠를 좀 채워야 되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사실은 좀 의지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써달라고 하지 말죠. 하지 말고, 그냥 토큰이 얼마나 남았나? 어, 써달라고 할까요? 그러면, 자,
관련 글을 어 이 칸이 지금 일단 기본 칸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 둘, 세 개 들어가죠. 하나, 둘, 셋. 그럼 이 두 줄 하면 6개 되죠. 그럼 5개를 더 써 달라고 하면 되겠다. 5개를 좀 더 써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저기 웬만하면 토큰 다 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고 나서 저는 사무실 가고 정심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관련 글을 5개 작성해 주고, 내부 링크도 함께 넣어 주고 입니다. 5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고, 첫 번째로 내부 링크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공식적인 출처는 공식적인 출처가 필요한 곳은 본문에 직접 링크를 넣어 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음 이게 좀 불편했죠, 아까 이게. 개발자 콘솔이 아닌 입력은 아닌 바로 붙여넣기 할 수 있게, 바로 붙여넣기 아닌 에디터에 바로 붙여넣기 할 수 있게 있는 형태로 제시해 주세요. 만약 불가능하면 지금 형태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얘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뭐 지금 주면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그 약간 불편하지만 웹 에디터에다 붙여 놓고 다시 붙여 넣기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고, 어 4 번은 쇼코드가 들어갈 아 쇼코드가 필요한 곳은 본문에 직접 넣어 주세요. 그죠? 얘가 알려준 것은 쇼코드 사용법 같이 거기 누르고 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쇼코드는 요렇게만 쓰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냥 아예 넣어서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요렇게 요청을 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5개를 다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거를 한번 해 볼게요. 두 번째 거를, 아니다,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이렇게만 넣으면은 어 이걸 또 이렇게 만들었구나. HTML 태그가 그대로 노출되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대요. 대신에 이렇게 다 넣어 줬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까 복사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붙여 넣고,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고, 이것대로 아 내부 링크 다 들어갔네요. 그리고 내부 링크를 어 들어갔는데, 그쵸. 이거는 여기 사이트라서 이렇게 들어갔구나. 깜짝 놀랐네.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링크를 아까 바꿔야 됐어요. 빠르게 한번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하라고? 한번 해 보죠. 자, 두 번째 거 지금 됐고요. 음. 링크를 봐야 돼요. 아까 저렇게 넣는 게 맞지 않다라고 나오네요. 아, 정보가 없었나 보다. 아직 글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부고장 작성법. 이거는 가이드. 부고장 첫 번째 내가 썼던 글이 이거였죠. 이거는 이건데 이거는 이걸로 넣었으니 맞지. 이거였 합니다. 나머지 링크는 아직 생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글이 없잖아요. 글이 없기 때문에 404로 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작업을 이제 하고 지금 거의 다 됐고요. 이제 컨텐츠 생성을 좀 더 채운 다음에 오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 토큰이란다. 토큰이죠. 요거 다 쓴 다음에 여기 처음 됐을 때 뭘 할 거냐면은 인제 말 그대로 오퍼스를 이용을 해 갖고 전체 코드를 이제 마지막이죠.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죠. 클로드 코드가 기획을 잘하기 때문에 처음 기획을 할 때 플랜을 짤 때 클로드 코드로 했고 그때 오퍼스로 했어요. 좀 비싼 걸로.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코드 짜는 거는 그 챗GPT가 잘한다고 해 갖고 뭐 코덱스를 이용하든 저는 그냥 코덱스 이용하지 않고 챗GPT를 중간에 이용을 했어요. 중간에 했어요. 그러다가 저렴이로 이제 여기 코덱스란다. 클로드 코드로 어쨌든 간에 중간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전체적인 코드를 분석하고 오류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걸 봐주는 거는 다시 이제 클로드 코드 오퍼스가 잘하니까 그걸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됐고 그다음에 이거를 컨텐츠만 제가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서 꼭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뭐 챗GPT를 이용하든 다른 걸 이용해도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입력이 잘 되는 거를 테스트를 마친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이번 세션이 끝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세션 된 다음에 1시간 38분 후죠. 점심 먹고 나서 클로드 코드 오퍼스로 코드 리뷰를 해보는 전체적으로 해보는 것을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혹시 기대되신다면 다음 영상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저는 여기서 마치고 그다음에 밥 먹고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도 뭐 요 정도까지 한 다음에 또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찍으면 사실은 저도 큰 부담이 없거든요. 오전에 집에서 이제 마이크 켜고 작업을 하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 작업은 사무실 가서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포스팅을 하든 나머지 프로젝트 작업을 하는 것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을 비개발자가 이제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어깨너머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시간 되실 때 짬짬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얻어갈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바둑 둘 때 그냥 멀리서 한번 보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